안녕하십니까. 샷시 따뜻한 집입니다. 오늘은 이제 샷시 공사를 하면서 고객분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우리 집은 뭘로 샷시를 집안으로 들이나요? 어떤 기계를 장비를 쓰는가요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샷시 시공을 할 때 장비대를 견적에서 별도로 해갖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비에 따라서 샷시 견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쓸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샷시 시공을 하는 데는 이제 장비를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나누는 게 사다리차, 그 다음에 스카이, 그 다음에 이제 윈치라고 해갖고, 사다리차와 스카이를 못 쓸 경우 통상 쓰는 작업을 그걸 이제 윈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층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장비 없이 수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제 1층도 뭐 반지하식으로 돼갖고 뭐 좀 고가 높다든지 이럴 경우는 사다리차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유리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작업 공정이 뭐 장비를 쓸 경우도 있고 안 쓸 경우도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2층부터 이 사다리 차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톤, 뭐 3.5톤, 5톤 이래갖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층고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이 몇 층인데 장비대가 뭐 저층하고 고층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근데 실상은 장비대가 다릅니다. 저층일 때 1톤을 쓸 때와 뭐 3.5톤 또는 5톤을 쓸 때는 1시간을 기본으로 거의 하고요. 추가되는 시간에 따라서 할증이 붙는데, 요금 체계가 기본 요금 자체도 장비 몇 톤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다리차도. 근데 이제 반면에 스카이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통상 사다리차는 베란다 쪽에서 손쉽게 올릴 경우 많이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샷시 교체를 하러 가다 보면 앞에 하단이 있거나 나무가 우거져 있거나 또는 이제 놀이터가 있거나 뭐 지하 출입구 이런 게 있어서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다리차를 못 쓰고. 그러면 이제 주로 측면이라든지 그 나무 이런 걸 피해서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를 이제 스카이를 가끔 씁니다. 비중은 이제 당연히 사다리차가 많고요. 스카이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사다리차도 쓸 수도 없고 스카이라는 장비를 쓸 수도 없고, 사다리차는 그냥 말 그대로 일자로 가는 거고요. 스카이는 때를 움직여갖고 옆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도 저도 도저히 그런 장비도 못 쓴다. 그럴 경우는 우리 집에는 고층인데 뭐 20층, 22층, 17층, 뭐 5층 이런 걸 떠나서 도저히 차가 진입이 안 되는 앞쪽 베란다 쪽 큰 창이 들어가야 하는데 장비 진입이 안 될 경우는 그럼 어떤 걸로 우리 집에 창을 올릴까? 창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은 유리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창호 시공을 하다 보면 유리와 프로파일, 플라스틱, 이 프레임, 틀을 두 가지로 구분질 수가 있는데, 틀은 그나마 높으로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웬만한 층은.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게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다리차도 안 되고 스카이도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면의 발코니에서 봤을 때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거나 또는 어린 놀이터가 있거나, 그래서 그쪽에 사다리로는 도저히 닿지 않고 스카이도 못 될 경우 윈치라는 장비를 씁니다. 윈치는 멀리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도
물건을 옥상까지 올려서 옥상에서 건물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윈치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장 꼭대기층은 윈치 작업도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리 자체를 한 층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옥상 꼭대기층에서 내려오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작업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샤시 교체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장비는 사다리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또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윈치라는 작업을 써요.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 스카이, 윈치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도 저도 아니고 도저히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어떤 경우냐? 윈치 작업을 쓰려고 해도 어디선가는 옥상까지 물건을 높으로 해서 이동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뒤쪽, 뒷베란다 쪽으로 물건을 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 혹 이삿짐을 앞베란다가 아닌 뒷베란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뒷베란다로 들어올 때 작은 방이나 뒤쪽에 있는 뒷베란다로 이삿짐은 크기가 창호처럼 크지가 않아요. 근데 앞발코니가 예를 들어서 4m짜리 또는 5m짜리 앞발코니를 유리를 가장 큰 판이 예를 들어서 2.5m다 또는 3m 육박한다 했을 때는 방문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치수만큼을 줄여야 하는데 분할을 할 때 1대 2대 1의 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4분의 1 양쪽을 열게 하고 2분의 1 크기를 절반을 가운데에 둬서 요즘에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파트 발코니 창호 시공해 놓은 데 가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판이 커서 뒷베란다나 작은 방으로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그 대판이라고 해서 큰 창을 사이즈를 줄여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창호 어떤 식으로 인양하는지 또 그 인양에 따라서 가격은 저층일수록 당연히 이제 사다리 비용이 싸고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사다리차 비용도 더 올라가는 거고요. 사다리차보다도 더 비싼 건 이제 스카이 작업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좀 더 비싼 건 윈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적 받을 때 우리 집 몇 평인데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적 받을 때는 항상 도무sul 일러주시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견적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거, 우리 집에는 어떤 장비를 쓰느냐, 또 이 큰 유리창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이런 거에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창호 시공을 할 때 쓰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는다고 생각하는 게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올해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